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다면 당신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눈앞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암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까요?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이자 개혁가로 추앙받던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도 이와 같은 가혹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백성을 위한 꿈을 꾸던 그의 찬란한 재능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와 가족, 그리고 꿈마저 빼앗긴 채 그는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 절망의 심연 속에서 다산은 무엇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남겼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인의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밀려오는 후회와 불안,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현대인에게 다산 선생의 삶은 깊은 울림과 근원적인 해답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불행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과 혼란의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다산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멈춤이라는 역설적인 지혜를 통해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이제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말이죠. 때는 1801년 신유박해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선을 휩쓸던 잔혹한 해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이것엔 운명의 파도 속에서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죠. 당시 그는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학문적으로나 관료로서나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궁궐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고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혁을 주도하던 그의 열정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죠. 하지만 정치적 음모와 서학 탄압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멀리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곳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유배길에 오르던 그 비 내리던 날의 뒷모습은 마치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처연했을 겁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의 한없는 눈물처럼 보였고 그가 짊어진 짐은 단순한 보따리가 아닌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과 억울함의 무게였겠죠. 강진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했던 한양의 대궐이 아닌 초라하기 그지없는 주막의 한 칸, 혹은 낡고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귀한 서책으로 가득했던 그의 서재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황량한 풍경 속에서 다산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고독에 잠겼을 겁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찌하여 이런 가혹한 불행이 닥쳐왔는가 이 끝없이 밀려오는 의문과 함께 지난날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내면을 집어삼켰겠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던 그의 총명한 눈빛은 망연자실함으로 가득했고 붓을 들었지만 차마 글 한 줄 써 내려갈 수 없는 번민의 손은 그의 처절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텅 빈 시선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하는 듯 그저 먼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도 결국 예측 불가능한 불행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약한 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충격과 절망, 혼란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자기회의가 다산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이 끝없는 번뇌의 심연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외부의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뿐이었을 겁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뿐이었죠. 마치 거친 폭풍이 지나간 바닷가에 홀로 서서 파도에 휩쓸려온 조개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듯 다산은 자신의 마음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멈춤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 유배의 시간을 단순한 정지나 휴식이 아닌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공부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고요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산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고요한 어둠 속에서 명상하듯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겠죠. 하지만 그는 이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듯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 번뇌의 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사는 붓을 들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에 대한 그의 철학이 바로 이렇게 글로 정리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평화롭고 고요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의 척박한 자연 풍경조차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안에서 고요한 생명력과 자연의 섭리를 발견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그는 멈춤을 통해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굴레를 끊어내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 거죠. 대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학문과 인격을 갈고 닦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는 역설적으로 성장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산 정약용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많은 저서들, 예를 들어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학문적 유산들이 바로 이 유배기에 탄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멈춤이라는 역설적인 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오롯이 완성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그는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깊은 애민정신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책들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조선 사회를 비추는 빛이 되었죠. 유배가 끝난 후에도 다산의 학문적 열정과 그가 얻은 내면의 평화는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멈춤 철학은 후대의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산은 그 오랜 유배의 시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멈춤을 자신의 삶과 학문으로 승화시켰을까요? 그에게 멈춤은 단순히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공부였죠. 마치 고요한 새벽,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듯 다산은 자신의 마음속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감정들을 피하거나 덮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붓을 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마음을 관찰했죠.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성찰하는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나는 진정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유배지의 쓸쓸한 풍경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과의 대화에 몰입하며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웠습니다. 이처럼 멈춤을 통해 자신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은 다산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던 유배지의 시간은 어느새 그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 본연의 도리를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죠. 그의 표정에는 점차 불안과 번뇌 대신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황량하게만 보였던 유배지의 산과 강물, 그리고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멈춤의 지혜를 통해 유배 생활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닌 학문과 인격을 완성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수많은 저술과 심오한 사상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 조선 후기 실학의 정수를 담은 대작들이 바로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깊은 성찰과 연구 끝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한 다산의 깊은 애정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산은 후회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음으로써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은 오히려 그에게 삶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지혜를 탐구할 시간을 선물한 셈이죠. 그가 남긴 멈춤의 철학은 단순히 한 위인의 특별한 경험을 넘어 후대의 수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고통과 번뇌의 굴레를 끊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과 핵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15분부터 20분 구간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전 회차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요구된 분량과 형식 규칙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산 정약용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냈고 그가 깨달은 멈춤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죠. 오히려 번뇌와 후회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진정한 지혜를 얻는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황량한 유배지의 삶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한 셈입니다. 그는 멈춤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의 정수를 담아낸 대작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과 나라의 미래를 향한 깊은 고민이 응축된 결과였죠. 어쩌면 그에게 유배는 학문과 인격을 더욱 깊이 있게 완성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귀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과 마주하며 고통을 학문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은 단순히 한 위인의 학문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 저서들에는 백성을 향한 다산의 지극한 사랑과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것들은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오직 멈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깊은 성찰과 연구의 산물입니다. 다산은 후회와 번뇌의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삼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정신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산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공부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유배지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진리이자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뒤처질까 봐, 시간을 낭비할까 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죠. 하지만 다산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멈춤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 모든 번뇌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멈춤은 고통을 외면하는 회피가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자기 성찰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 속에서 문득 밀려오는 후회와 불안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굽이치는 강물이 잠시 웅덩이에 고여 더 깊은 물줄기를 만들듯 우리 삶의 멈춤 역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멈춤의 철학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